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최근에 미국 텍 스타트업 오픈 AI CEO인 샘 엘트만이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법령을 촉구하기 위해서 월드 투어에 나섰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회사는 지난 11월 챗 GPT를 론칭하면서 세계적인 AI 대유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 강의는 그런 그가 왜 이런 법령을 촉구하는지, 그리고 이 사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자세, 아울러 AI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and wanted to share with you guys. Okay, let's get started. What regulatory framework would be best suited to governing this borderless technology in the upcoming years? 자, 해석을 하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 어떤 규제 법령이 이 국경 없는 테크놀로지를 통제하는 데 가장 적합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be suited to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suit가 약간 동사로 쓸 때 뭐뭐에게 뭐 편리하다, 뭐뭐 어울리다, 뭐 이런 뜻인데요. 타동사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be suited to 해서 뭐 뜻은 거의 뭐뭐에게 뭐 적합하다, 뭐 이런 뜻으로 비슷하게 쓰이는데 굳이 이 suit와 be suited to를 굳이 좀 비교를 한다면 약간 이 be suited to가 약간 좀 더 스페시픽한 상황에 약간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감이고 센스라 자꾸 하다 보시면 이게 좀 익숙해지는 약간 그런 표현인데요. 굳이 다른 예문을 한번 보면요. be suited to 같은 경우에 I don't think this job is really suited to me. I'm more of a go with the flow kind of person. 뭐 약간 이런 문장에서 이 잡이 나한테 별로 어울린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Because 그러니까 go with the flow 하면 뭐 어떤 뜻이에요? I prefer to be flexible rather than following rules.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suit 같은 경우 예문을 보면 뭐 black suits you well. 그러니까 나 블랙 색상이 너한테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suit는 약간 좀 더 제너럴하게 스페시픽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보통 약간 더 제너럴한 그런 뉘앙스에서 쓰인다. 요 정도로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Despite an overall lack of interest among many tech tycoons in government regulations. 자, 여기까지 자르고요. Despite 또 나왔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똑같은 말이 even though, 뭐 although, 막 이렇게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despite 이 구문을 그리고 여기까지를 조금 더 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 좀 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쓰고 뭐 despite 대신에 뭐 even though를 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Even though many tech tycoons don't seem to care about government regulations.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 회화에서 남한테 이렇게 친구한테 뭐 내가 이런 들은 거를 얘기를 해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쓰면 더 약간 회화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이런 in government regulations,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제재에 있어서 many tech tycoons, 이런 tech 회사들의 CEO들에게 있어서 among 그리고 an overall lack of interest,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Sam Altman, CEO of US startup OpenAI, stepped up to urge governments to consider implementing regulations sooner rather than later. 자, 여기까지 자르면요. 이 샘 엘트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US 스타트업 오픈 AI CEO죠. 근데 이분이 to urg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stepped up, 일어섰대요. 근데 어떤 것을 촉구하냐? To consider implementing regulations sooner rather than later. 그러니까 later, 나중에 보다, rather 오히려 나중에 보다 더 빨리, sooner. 그런 그런 하는 법령을 implementing,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라고 정부에게 그런 촉구하기 위해서 stepped up,
일어섰다고 하네요. To avoid potential conflicts and complications.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능한 그런 문제나 복잡해지는 거, complications. 이게 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conflicts도 complications도 다 복수로 썼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to avoid. 자,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urge 보시면요. urge 목적어 to do. 그래서 이렇게 urge는 그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약간 동사의 그런 쓰임 중에 하나. 그러니까 urge 목적어 to do.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to consider는 consider 이 동사는 고려하다 너무나 많이 쓰이는 동사죠. 근데 대부분 consider 이 동사가 뒤에는 그러니까 동사가 뒤에 따라올 때 ing 꼴. 그래서 여기서 implementing 하고 ing 꼴을 쓴다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rather than 또 나왔어요. 자,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또 해보면요. 그래서 이 rather than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rather than B 하면 B보다 A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예문에서 sooner rather than later, 그러니까 비교급이 왔는데요. 약간 이게 rather than이 이 비교급으로 쓰인다고 약간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예문을 들면요. 꼭 비교급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ll take the coastline rather than the highway given the scenery.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요. scenery, given the scenery.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이 좋은가 봐요. 그 예뻐서 그런 이 보기 좋은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given I'll take the coastline rather than the highway. highway 고속도로보다는 나는 해안도로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rather than 앞에 꼭 비교급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든 여기서는 뭐예요? coastline or highway. 이렇게 어떤 거든 이렇게 선택할 때 뒤에 거보다 앞에 거를 더 선호한다. 이런 예문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예문으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His move was a notable departure from the viewpoint of many other tech industry leaders advocating for self-regulation or minimal government interference.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우선 여기서 from the viewpoint 할 때 이 어떤 의견에서부터 그러니까 from my point of view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그렇고요. 보통 이 from이랑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우선 그 의미상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내 관점에서 볼 때부터는 요렇게 해석이 되니까 요럴 때는 의미상 from이 많이 오죠. 우선 해석을 하면요. His move, 그의 이런 행보가 was a notable departure,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출발이었어요. From 어떤 거에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many other tech industry leaders, 많은 다른 이 텍 분야의 리더들의 관점에서부터는 그 주목할 만한 출발이었대요. 근데 뒤에 또 쭉 따라와요. 그러니까 many other tech industry leaders, 이 많은 다른 이런 텍 인더스트리의 그 리더들은 어땠어요? Advocating for self-regulation, 그러니까 자율 규범이나 아니면 minimal government interference,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지지하는, advocating, 지지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보통 이 advocate가 여기서 for이 같이 대부분 쓰여요. 그 전치사로. 그러니까 다시 연결을 하면 이런 self-regulate, 그러니까 자유규범이나 이런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선호하는 이런 많은 다른 그 텍 인더스트리의 리더의 의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출발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 advocate 동사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for이랑 같이 많이 쓰는데요. 이 advocate 동사가 for 없이 그냥 단독으로 타동사로도 쓰여요. 근데 이 for를 쓸 때는 the active supporting 이런 의미를 줄 때는
같이 뒤에 advocate for 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I advocate for a plant-based diet.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 식물성의 그 베이스를 둔 그런 다이어트를 뭐 완전히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서 advocate for a plant-based diet or you can say I advocate a plant-based diet.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좀 나는 더 active supporting 할 때는 for를 쓰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선호한다. 약간 요런 약간의 약한 의미를 둘 때는 그냥 for 없이 그냥 just advocate.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tag industry leaders 여기서 advocating for 이걸 굳이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tech industry leaders와 이 advocate 그들이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고 이게 동사가 뭐니까 이 뒤에 advocating for er를 연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wh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능동의 관계니까 그쵸? 리더가 지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advocate who advocate for self-regulation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굳이 이걸 뭐 풀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advocating for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나는 조금 더 이 회화체로 구어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밑에 화살표 한번 보세요. His move was quite different from what many other big shots in the tech industry are saying, as they tend to prefer regulating themselves or having as little government environment as possible. 자, 요렇게 쓰면 요게 더 조금 더 뭐 이게 회화 everyday English에 쓸 수 있는 약간 뭐 친구 간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게 여기서 좀 살펴보면 우선 different from 한번 볼게요. 이게 different from 이 전치사가 from이 올 수도 있고 to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different from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 England, British English에서는 보통 different to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예문으로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약간 그 비교를 한다면요. 이 different to를 쓸 때는 약간 그 비교의 대상이 약간 좀 더 추상적일 때, 고를 때는 to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The culture here is different to what I'm used to. 또는 뭐 The culture here is different to what I'm familiar with.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뭐 문화라는 게 이 여기에 있는 문화가 내가 익숙한 그런 문화랑은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비교 대상이 약간 좀 수상적일 때는 to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her approach was different to mine. 그녀의 approach는 나랑은 좀 틀려. 이럴 때는 약간 이 비교 대상이 approach 이런 것도 추상적인 그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는 to를 쓰는 게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럽다. 그냥 요 정도.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뜻은 같죠. 앞에 저 위에 있는 문장이랑. 근데 여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그의 move가, 그런 행보가 이런 tech industry에 있어서 다른 이 거물들이랑은 좀 다른데, 왜냐면 이 다른 거물들은 어때요? As they tend to prefer.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regulating themselves. prefer 다음에는 to do가 올 수도 있고 이 동사의 ing 꼴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hey prefer regulating themselves.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걸 규범을 정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or having as little government environment as possible.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의 그 개입되는 것을 그러니까 선호한다. 이제 요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as little as possible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as little something as possible. 이거 약간 이 as 나오고 거기 뭐 little 붙이고 뭐 이러면 좀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문으로 저는 그냥 외우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I try to use as little sugar as possible in my coffee to cut down on my daily intake of sugar. 자, 요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커피에 그 나의 그 daily intake of sugar, 그러니까
그 매일 섭취하는 설탕량을 cut down on 줄이기 위해서 나는 내 커피에 최대한 적은 설탕을 넣으려고 애쓴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처럼 요 문장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매일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요런 표현 정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 볼게 cut down on 했는데요. 보통 이 on이 여기서 없으면 이 문장은 좀 틀려요. 그래서 왜냐면 cut down 다음에 on 뭐에 대해서 cut down 하는지 on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ut down on my daily intake of sugar 하든가 아니면은 to reduce my intake of daily sugar 요렇게 reduce를 쓰면 바로 intake를 쓸 수 있지만은 cut down on 같이 외우시면 이거는 오히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표현 좋죠? The US and China are taking highly contrasting approaches when it comes to AI policy.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highly, 굉장히 다른 contrasting approaches, 굉장히 다른 approach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when it comes to AI policy, when it comes to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with regard to or regarding. 우리 많이 앞에서 regarding 이런 거 with regard to 많이 했죠. 요 또 when it comes to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when it comes to 여기서는 뭐 명사구 AI policy, 그러니까 AI policy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다른 비교되는 그러니까 contrasting almost,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approach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China's approach is characterized by strong state control and censorship, while the US regulators take a backseat, allowing big tech companies to lead the conversation on how AI policy should be shaped.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중국의 어프로치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strong state control, 그러니까 강한 그런 국가가 관리하는 거랑 and censorship, 검열이죠. 검열이로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While 근데 미국은 어떤 거예요? 미국은 take a back seat 하면 어떻게 뒷좌석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take a back seat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뒷좌석에 앉는 것처럼 이런 passive role, 그러니까 그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Allowing big tech companies, 그러니까 그 big tech 컴퍼니가 lead the conversation, 그러니까 그 대화를 주도해 나가게 허용을 한대요. On 어디에? How AI policy should be shaped. 어떻게 AI 정책이 정해지는지에 관해서 여기 전치사 on 쓰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on 다음에 how AI policy should be shaped 이런 문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면 위해서 요 문장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on이 약간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의미로 쓰면서 근데 이 문장이 on을 쓰면서 굉장히 깔끔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런 전치사 용법 쓰임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보면서 전치사 쓰임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문장으로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이 화살표, 핑크 화살표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런 중국의 이런 한마디로 정부가 관리하는 거,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는 한마디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미국은 반대로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정부가 어때요? take a backseat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텍 회사들이 그런 자기 규율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프로치, 완전 정반대되는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bottom up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장을 정말 이걸 더 고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China plays hardball with censorship. 한마디로, 그러니까 play hardball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acting aggressively.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play hardball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그냥 taking aggressively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쉽게 저걸 표현을 한다면은 while the US lets big tech companies take the wheel and call the shots.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take the wheel 하면 어떤 뜻이에요? 한마디로 take charge of a situation. 그러니까 to be in charge. 그러니까 take the wheel.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kay, why don't you take the wheel? 하면 네가 그러면 take the wheel 이 상황을 그럼 네가 정해봐라. 네가 차지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러고 나서 뭐 call the shots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aking the decisions. 그러니까 why don't you call the shots? You can call the shots. 네가 정해. 이렇게 해서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다들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냥 무조건 외우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While the optimal strategy likely lies somewhere between these two extremes, it seems unlikely that China and the US will be able to come to a consensus and cooperate in seeking a happy medium.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최선의 optimal strategy, 어떤 최선의 정책은 these two extremes, 그 양극단적인 선택이죠. 중국과 미국이 이 사이에 somewhere, likely lie somewhere,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것 같은데, it seems unlikely that,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will be able to come to a consensus. consensus 하면 어떤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중국과 미국이 어떤 그런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cooperate in seeking a happy medium. 그러니까 해피 미디움 하면 약간 중간 입장이죠. 중간 입장. 그래서 그 중간 입장을 찾는데 인이 어떻게 쓰였어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찾는 데 있어서 cooperate 서로 협동하는 거는 it seems unlikely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여기서 seeking a happy medium.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 뜻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trying to find a compromise or middle ground.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iddle ground 하면 또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입장 또는 한마디로 타협안. 한마디로 middle ground. 요렇게 해서 약간 타협안을 찾는다. 약간 그런 의미로 seeking a happy medium.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요, 이 happy medium 자체만을 본다면은 한마디로 뜻이 중도, 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I'm trying to find a way that pleases everyone, a kind of happy medium that works for all of us. 이런 문장이 있다 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 trying to find a way,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어떤 중도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난 좀 더 구어체적으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밑에 화살표 보이죠? Although there is probably a better approach that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it doesn't seem like China and the US will be able to agree and work together to fin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sides.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happy medium 이걸 쓰지 않고 또는 consensus 얼마든지 이것도 쓸 수 있는 일상 이런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단어지만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 better approach. 여기서 볼 거는 that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그러니까 happy medium이죠. 한마디로. 그쵸?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a better approach. 그러니까 더 좋은 approach가 있다. probably. 근데 그 approach랑 뒤에
이게 지금은 관계대명사 that 값 뒤에 나오는 it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왜냐 approach가 falls랑 이 주어의 동사의 의미상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관계대명사 주격의 때가 그리고 falls.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줄이지 않고 a better approach falling somewhere in the middl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better approach that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오히려 관계대명사를 살려서 쓰는 것이 약간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일종의 감각이고 센스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쭉 갔다가 그러고 나서 뭐 It doesn't seem like China and the US will be able to agree and work together to fin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sides. 또 여기도 보세요. To find a solution, again, that satisfies both sides. 그러니까 이 solution과 이 satisfy 이게 다시 주어와 동사의 관계죠.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satisfy both sides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주격의 관계대명사 that 왔어요. Again, 여기서도 그냥 이 관계대명사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 find a solution satisfying both sides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번에 한번 풀어봐서 써봤고요. 자, 요런 문장 얼마든지 뭐 회화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이라 이게 그냥 일종의 영어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긴 문장들이 매서 술술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걸 쓰면서 또 외우면서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있는 문장 이런 식으로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영어가 이 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린 계속 쓰면서 말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이 나는 그래도 좀 길어. 이 약간 이 뒷부분. 그러니까 It doesn't seem like China and the US will be able to agree and work together to fin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sides. 이게 길어. 근데 요거를 또 해피 미디엄을 약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ut the US and the China 또는 그냥 just they are unlikely to cooperate on seeking a happy medium. 요렇게 써도 간단하게도 해결은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뭐 둘 다 써도 또 회화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뭐 상황이 다를 뿐이지 써도 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약간 한 가지 보자면 아까 위에서는 cooperate in seeking a happy medium을 썼어요. 근데 여기 밑에서는 보면 cooperate on seeking a happy medium. 그러니까 전치사 in과 on의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굳이 여기서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뜻을 약간 좀 본다면은 in ing 같은 이 in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약간 요렇게 해석을 하면 더 한국말로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on 같은 경우는 뭐뭐에 관해서 약간 요렇게 해석이 필요하다. 그 상황상. 그러니까 그런 어감에서는 on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요. AI is the new reality we live in. 자, 이 문장을 보면요. AI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that을 생략해도 되고요. 굳이 또 써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 that을 쓰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문법적으로는 좀 더 클리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회화체에서 쓴다. 뭐 AI is the new reality we live in 이렇게 써도 깔끔하게 쓸 수 있고요. 굳이 또 이 뭐 관계대명사를 끌고 와서 쓰고 싶다 하면 AI is the new reality that we live in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여기서 that 대신에 which를 쓴다. 근데 이 which를 쓸 경우에는 뒤에 보통 이 전치사가 따라오면요. 전치사가 앞으로 그 관계대명사 which 앞으로 오죠. 그래서 또 다르게 쓴다면 AI is the new reality in which we live.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in which를 한마디로 줄이면 관계 부사 where로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in which equals basically where. 그래서 뭐 AI is the new reality where we live. 뭐 요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인데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AI is the new reality we live in 그냥 없이 관계되면서 생각하고 써도 괜찮은 것 같고요. 회화에서는 근데
굳이 써도 얼마든지 되는 뭐 관계대명사 대시든 뭐 which를 써도 얼마든지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in terms of preference 굳이 따진다면 저는 AI is a new reality where we live. 아니 where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것도 일종의 약간 센스 같고 뭐 강박 같은 거라서 뭐 하다 보시면 이렇게 익숙해지는데요. 뭐 그러니까 it's up to you. 그 which one you use. 근데 where를 좀 약간 덜 쓰는 추세는 있다. 그냥 요 정도. During the latest AI conference in Beijing in June this year, the key topic was the hug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erms of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for all and creating wealth redistribution along the way.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올해 6월에 그 베이징에서 그 가장 최근의 AI 회의 중에 the key topic, 그 제일 중요한 그 주제가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그 굉장한 큰 뭐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는데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떤 거냐? In terms of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차이를 본다면은 이 in terms of랑 뭐 예를 들어 with regard to, regarding 뭐 우리 많이 했죠 앞에서. 근데 이제 이건 in terms of를 쓸 때는 그 앞에 뭔가 주제가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Hug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굉장한 그런 큰 가능성이에요. 근데 근데 거기서 더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관해서라고 할 때 in terms of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거요? In terms of what?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 그 부의 재분배, wealth redistribution, 부의 재분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에 관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큰 그 약간 가능성이 그게 바로 제일 큰 주제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자, 이 위의 문장이 나는 조금 더 again 더 구어적으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약간 paraphrasing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at the AI conference in Beijing last June, the big talk was abou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has massive potential to improve everyone's quality of life and help spread the wealth around. 야, 요렇게 써도 돼요. 이제 이게 뭐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 약간 조금 더 약간 문어적인 이 냄새가 약간 더 나는 그런 문장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뭐 좀 약간 더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뭐 동료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뭐 친구한테 뭐 이런 들은 얘기를 해준다. 뭐 이런 그 상황에서는 약간 그 밑에 문장식으로 조금 더 약간 구어적이죠. 표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the big talk 뭐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뭐 앞에서도 뭐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하는 대신에 뭐 improve everyone's quality of life. 근데 그리고 wealth redistribution 이런 것도 한마디로 풀었으면 뭐예요? help spread the wealth around. 그러니까 부를 더 그러니까 spread 번지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뭐 improve everyone's quality of life 이건 뭐 똑같은 뜻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그런 massive potential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Concerning potential drawbacks, data bias used to train an AI system can result in unfair, discriminatory outcomes, especially in the area of hiring. 자,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그 potential benefits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이제 drawbacks면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regarding 또는 여기선 concerning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를 꺼낼 때 regarding or
concerning 이렇게 쓰면 돼요. concerning potential drawbacks 그런 가능한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data bias 그러니까 used to train an AI system 그러니까 이 AI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AI를 교육시키는 데 쓰여진 이 data bias 하면 그 데이터가 얼마든지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편견이 어떻게 can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죠. result in unfair discriminatory outcomes. 그러니까 unfair 하면 뭐 공평하지 않고 어떤 discriminatory 차별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져온다. 어디에? especially in the area of hiring. 그러니까 이 고용하는 문제, 고용 이슈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뭐 부당하고 이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우선 그래서요. 이 outcomes 한번 보면요. 굳이 이 result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한번 다뤘었는데요. outcomes는 약간 이 result에 비교해서 더 좀 광범위한 이런 뭐 결과 같은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ult는 더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있고 셀 수 있고 measure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라면은 outcomes는 조금 더 추상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떤 결과물이다 뭐 이럴 때는 outcomes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물론 outcome은 추상명사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복수 S 쓰는 sense 좋아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그 외에 AI 이런 data bias가 그러니까 AI가 트레인 하는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선입견이 들어가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그 아티클이나 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그런 빅테크 컴퍼니즈가 한마디로 first round 인터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이 인터뷰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그 첫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뭐 candidates will hav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대부분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그 모국어가 아니라 제2 외국어인 사람들한테는 벌써 얘가 영어를 버벅거리고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 AI가 어머 얘 영어도 못하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그런 바이어스가 벌써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영어를 잘 못하면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하더라도 벌써 first round 인터뷰에서 그냥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은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High dependence on AI could also lead to a loss of human skill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수거를 많이 외웠죠, 예전에. 그러니까 depend on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 해서 항상 전치사 on이랑 같이 쓰는데요. 이 depend가 명사 dependence로 쓰였을 때도 당연히 그래서 전치사는 on.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AI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high dependence on AI could also lead to 어떤 거, 뭐 lead to 하면은 뭐 이렇게 초래하는 거죠. 어떤 거를 초래해요? A loss of human skills.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또는 decision making abilities.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decision making 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 결정하는 결단력 같은 이런 것들을 loss할 수 있다. 잃어버리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loss of가 뭐에 걸리는 거예요? human skills와 and decision making 이게 둘 다가 of에 걸려서 그 loss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lead to랑 그 위에 나오는 그 result in을 살짝 비교를 하자면요. 아까 앞에서 result in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약간
문맥상 이게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 아까 위에서도 뭐 result in unfair and discriminatory outcomes. 그러니까 이 결과에 더 이 중점이 있을 때는 result i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서 lead to 같은 경우는 그 앞에랑 그 뒤에 나오는 관계가 여기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the high dependence on AI 이 문제가 그 lead to a loss of human abilities, skills and decision making abilities. 그러니까 그게 high dependence가 뭐예요? 그 인간이 그 약간 결정력의 판단력이나 이제 뭐 기술 같은 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원인과 결과에 더 그 포커스를 더 준다. 그게 더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럴 때는 lead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러니까 result in은 약간 뒤에 나오는 결과가 뭐야? 결과에 관심이 있어. 포커스가. 그럴 때는 result i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요. 다시 우리가 paraphrasing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paraphrasing을 자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영작 실력과 이 문장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이 회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영어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을 이 paraphrasing도 하고 또 아까 그러니까 문어적인 걸 좀 더 구어체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요. So a possible problem is that the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might be biased. 그러니까 이 문장은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this can cause unfair and discriminatory outcomes, especially in hiring. 자, 그 아까 앞문장을 한 문장이었는데 이건 저희가 두 문장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possible problem 가능한 문제는 is that the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그러니까 이 AI 시스템을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되어진 data.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가 아니라 이 수동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used to train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앞에 used 앞에 that is 대부분의 이 주격의 관계대명사와 이 비동사는 생략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굳이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그러니까 the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might be biased. 그렇죠. 그러고 나서 this can cause unfair and discriminatory outcomes. 그러니까 부당하고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요 두 문장으로 위에 첫 번째 concerning부터 in the area of hiring 여기까지 그렇죠. 된 거고 그리고 뭐 especially in the area of hiring 근데 밑에서는 조금 더 만약에 이게 또 약간 더 좀 고어적인 표현으로 쓴다 하면 in the area 이런 거 치우고 그냥 especially in hiring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구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also relying too much on AI could result in humans losing their skill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자, 이 문장은 그 위에 있는 문장 high dependence on AI 여기서부터 뭐 끝까지 요 문장을 다시 우리가 paraphrasing을 한다. 그럼 한마디로 뭐 high dependence 뭐예요? relying too much on AI 이렇게 다시 paraphrasing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건 더 볼 거는 여기 rely too much on 보통 한국 사람들 대부분 rely on too much I rely on the device too much 이런 식으로 뒤로 자꾸 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저는 이 동사와 전치사 사이 그 사이에 이 too much를 쓰는 게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적이고. 그래서 relying too much on AI instead of relying on AI too much 보다는 요게 조금 더 세련되고 영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relying too much on AI could result in 어떤 거를 또 초래하죠. 그러니까 result in은 더 그 뒤에 나오는 결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포커스가. 그래서 humans what? losing their skills and decision making abilities. 자, 인간이 losing their 자기 그 기술을 잃고 또한 뭐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그 밑에 humans who lose their skills. 여기서도 굳이 human이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고 또 이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who lose 한번 보세요 문장을.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o lose라고 어떤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벌써 자연스럽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감이라는 건데 계속 그래서 result in humans losing their skills and decision making abilities. 요게 자연스럽지. 여기서 result in humans who lose their skills. No, it's just not natural. It seems not natural. Okay. 그래서 이거 자꾸 감이고요.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관계대명사 쓸 때 안 쓸 때 그냥 딱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쓰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굳이 관계대명사를 끌여다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관계대명사 who랑 lose를 생략하고 그냥 losing their skills and decision making abilities.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동명사 구처럼 이 human 뒤에 오히려 이렇게 쓰니까 더 문장에 자연스럽게 된다. 요런 정도. 자, 금방 이 paraphrase 한 이 문장을요. 오늘 배운 우리가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써서 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training AI systems, a possible problem is that the data used to train them might be biased. 이렇게 딱 써도 그 뜻이 되게 분명해지면서 간단한 아주 좋은 문장이 되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런 문장들은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계속 내 것으로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날씨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뭐 그런 영어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문장을 계속 패러프레이징하고 내가 입으로 계속 얘기해보고 쓰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마지막에 이런 이 패러프레이징 아닌 문장들은 굉장히 뭐 일상 회화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주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AI라는 이런 전문적인 주제로 가면은 당연히 그 쓰는 뭐 문장이나 표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그대로 외워서 자꾸 연습하고 뭐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옆에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이게 뭐 회사에서 내가 이런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토픽을 꺼내.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자, 계속 우리는 영어로 문장을 쓰고 말하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면서 계속 하면 또 외워지기가 쉬우니까 계속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AI does pose its potential benefits and drawbacks. 자, 여기서 pos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인데 우리가 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뭐 취한다 그 포즈 그거 말고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 뭐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뭐 그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포즈 동사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번에 처음 이렇게 썼다 하시는 분은 꼭 내 것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서 does에서 포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does를 포즈 앞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3인칭 단수니까 AI가 그쵸? 그래서 AI does pose its potential benefits and drawbacks. 자, 그리고 그 benefits and drawbacks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 benefits는 혜택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drawback 하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문제점, 결점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benefits and drawbacks를 그냥 장단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AI가 그래서 이 문제와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포텐셜 그러니까 이런 가능한 이런 혜택과 문제점, 그 혜택과 그런 그 가능한 장단점을 does pose 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Thus, building an effective control mechanism to govern AI in an ethical and fair manner is likely to be an ongoing topic of debate and discussion. 자, 해석을 하면요. Thus 하면 어떤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therefore 해서
그래서 따라서 그 효과적인 그런 그 컨트롤 메커니즘, 어떤 통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building, 근데 어떤 거에 뒤에 따라오는 게 to govern AI. 그러니까 AI를 뭐 통제하는, 여기에 to 부정사가 그 메커니즘을 수식하죠. 그래서 AI를 통제하는 그런 효과적인 지배 체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 동명사 구가 주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In an ethical and fair manner.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manner도 한번 보면 이거 보통 같이 in this manner, in that manner. 뭐 이렇게 in이랑 전치사 in이랑 같이 쓰죠. 그러니까 in this way, 뭐 in that way 그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AI를 지배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통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is likely to be an ongoing topic. 그러니까 debate 하면 약간 토론과 discussion, 논의죠. 이거의 그 계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주제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benefits and drawbacks 이번에 나온 김에 그 좀 우리가 더 익숙해지지 않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문장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benefits and drawbacks을 가장 쉽게 그냥 장단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이 쉽게 잘 이 표현을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The decision of whether the benefits or drawbacks of a given technology outweigh the other depends on which side is weighed more heavily. 자, 이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우선 이게 결정이에요. The decision. 근데 어떤 결정이냐? Of. 또 이게 뭐 수식할 것 같죠? 느낌에. 자, the decision of. 근데 whether the benefits or drawbacks of a given technology.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주어진 그런 테크놀로지의 이런 장단점이 outweigh the other. 그러니까 한마디로 benefits는 한 one end고 one이고, 그러니까 drawbacks를 the other이라고 본다고 쳐봐요. 그쵸?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outweigh, 더 무게를 둔대, the other. 그러니까 어떤 것에 the other. 그 상대편의 the other는 상대방인 거죠. 그러니까 benefits 볼 때는 drawbacks가 그 the other인 거고, 뭐 drawbacks 볼 때는 benefits가 the other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outweigh, 무게를 두는지, whether, 하는지의 결정은, 하는지에 관한 결정은, 여기 이제 주가 맞죠? 그리고 depends on, 이제 본동사는 depends on이에요. 그쵸? Which side is weighed more heavily? 그러니까 어느 쪽에, 그러니까 benefits인지 drawbacks인지 어느 쪽에, which side, 어느 쪽에 is weighed more heavily, 더 이 무게를 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문장 약간 좀 굉장히 세련된 표현은 맞아요. 여기서 막 the other 이런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이 좋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whether the benefits or drawbacks of a given technology outweigh the other. 이 전체가 한마디로 그냥 whether 쓰고 그냥 주어 동사 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게 전체가 다 decision을 수식하고, 그리고 그 decision이 depends on, 달려있다. 뭐에? which side. 여기서 which는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냥 어느 쪽. 그냥 딱 순수한 그 의미예요. which side,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다. 굉장히 저는 이 문장 깔끔하고 걔도 굉장히 좀 세련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the other 이런 것도 쓰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자꾸 이런 문장 대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고 하니까 저는 그냥 외우는 걸로 강추. 근데 지금 이 문장이 나는 너무 길다. 좀 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더 막 이렇게 회화적인 구어적인 표현으로 이 문장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앞문장은 the decision of whether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가 whether 이하가 명사로 수식하고 뭐 이렇게 쭉 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뭐 예를 들어 명사를 동사시켜 deciding, 그러니까 동명사 구를 주어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eciding whether a technology is good or bad depends on which side has more advantages and vice versa.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깔끔해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앞문장도 그 앞에 나온 문장도 이 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얼마든지 뭐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연스럽게 할 것 같고 그들은. 근데 이제 요거를 더 좀 친구한테 하듯이 뭐 요렇게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요럴 때는 이런 문장을 써도 그러니까 상황 따라 요런 문장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vice versa 한번 보면요. 그게 뭐 뜻이 그 뭐뭐와 뭐 반대도 마찬가지다. 뭐 요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deciding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은 deciding 그래서 depends on 달려 있다 뭐에 which side has more advantages and vice versa.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and vice versa. 그 말은 어느 쪽이 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장점의 반대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굳이 disadvantages 이 단어를 쓰지 말고 그럼 좀 약간 그렇잖아요. 검사 뭐 advantage, disadvantage 이걸 한 문장에 쓴다는 게. 근데 이렇게 vice versa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금방 한 vice versa 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the other way around.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뭐와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요런 문제, 의미로 알고 이렇게 문장에서 저렇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예문을 보면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그쵸? vice versa, 그 반대는 if you don't work hard, you won't succeed. 그쵸?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성공을 할 것이고 vice versa. 그 반대는 그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는 if you don't work hard.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you won't succeed.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 좋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today's must knows 한번 살펴보면요. rather than 했어요. 그래서 뭐 예문으로 우리가 뭐 I'll take the coastline rather than the highway given the scenery. 이런 문장 했었죠. 그리고 뭐 as little something as possible. 뭐 이래서 뭐 예문으로 뭐 I'll try to use as little sugar as possible in my coffee to cut down on my daily intake of sugar. 자, 이런 문장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뭐 관해서 with regard to 또는 regarding. 그래서 뭐 when it comes to training AI systems 뭐 이렇게 등등 했죠. 그리고 rely too much on. 그러니까 rely on too much 하지 말고 rely too much on 해서 뭐 예문으로 우리가 뭐 relying too much on AI could result in humans losing their skills and decision making abilities. 이런 문장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문장을 쭉쭉 계속 외우는 걸로 그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고요. Okay, let's keep studying hard. Okay, 아이, 놀면 뭐예요? 공부합시다. Okay, so I'll see you in lecture 8. Okay, bye for now.